안녕하세요. 유니스 북카페 유니스입니다. 오늘은 1947년에 발표된 알베르 까뮈의 소설 페스트를 가져왔습니다. 페스트는 전염병과 사회적 격리를 통해 인간의 본성과 도덕적 선택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제시하며 시대적 배경과 철학적 관점을 풍부하게 반영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세기 실존주의 문학의 대표 작가 알베르 까뮈의 소설 페스트. 페스트라는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의연히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 이 작품은 20세기 문학이 남긴 기념비적인 고전으로 꼽힌다. 무서운 전염병이 휩쓴 폐쇄된 도시에서 재앙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모습이 묘사된다. 저자 알베르 까뮈는 1913년 알제리 몽드비에서 태어났다. 당시 알제리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다. 농업 노동자였던 아버지가 1차 세계대전 중 전사하고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가난 속에서 자랐다. 어렵게 대학에 진학해 고학으로 다니던 알제대학교 철학과에서 평생의 스승이 된 장 그르니에를 만나 큰 영향을 받게 된다. 1942년 이방인을 발표하면서 주목받는 작가로 떠올랐으며 195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후 최초의 장편소설, 최초의 인간지필 작업에 들어갔으나 1960년 자동차 사고로 생을 마쳤다. 쥐들의 죽음, 악몽의 시작, 4월 16일 아침. 의사 베르나르 리웨는 자신의 진찰실을 나오다가 층계참 한복판에서 죽어있는 쥐 한 마리를 발견한다. 리웨는 병원 수의 미셸에게 죽은 쥐가 있음을 알린다. 하지만 미셸은 병원엔 쥐가 있을 리 없다고 했다. 의사 리웨는 어딘가 찜찜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다. 그런데 계단 끝에서 비틀대며 자기 눈앞에서 피를 토하고 죽는 쥐를 또 보았다. 의사는 한동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쥐가 아니었다. 쥐가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다음 날 미셸은 피투성이가 된 쥐를 들고 있었다. 그는 누군가 쥐덫을 놓아 장난친 거라고 생각했다. 리웨는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서 자기 환자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변두리 지역부터 가봐야겠다고 마음 먹는다. 빈민가를 돌아보기 시작한 그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피를 토하는 쥐가 익숙한 듯 보였다. 이게 무슨 일일까? 리웨는 의문만 커진 채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리웨의 아내는 오랑시 밖에 있는 먼 요양소로 떠났다. 리웨는 아내에게 몸 조심하라는 말을 전하지만 그게 아내와의 마지막이 되었다. 리웨는 아내를 배웅한 후 플랫폼에서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있는 예심판사 오통 씨와 마주쳤다. 쥐들이 하고 판사가 말했다. 그 순간 역부는 죽은 쥐들로 가득 찬 상자를 겨드랑이에 끼고 지나갔다. 이제는 수백 마리의 쥐가 죽어가기 시작하였고 오랑시는 죽은 쥐의 사체로 뒤덮였다. 사람들은 재앙은 비현실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악몽에 불과하다고 여기지만 이 재앙이 존재하는 한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순 없다.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 때는 대충 그 무렵부터였다. 쥐들은 떼를 지어 비틀거리며 기어나와 제자리에서 맴돌다 사람들 곁에서 죽어버렸다. 순식간에 8,000마리의 쥐가 떼죽음을 당했다. 그러나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거리에서 쥐들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다. 쥐 소동이 잠잠해질 무렵 리웨 앞에 파늘로 신부가 나타난다.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페스트. 신부의 부축을 받은 사람은 병원 수의 미셸이었다. 미셸은 목이 아픈 듯 말을 잇지 못하였고 목에는 딱딱한 멍울이 만져졌다. 그는 순식간에 병세가 악화되어 고통스럽게 몸을 비틀며 겨우 말하였다. 쥐들. 그는 마비와 탈진 증세가 있었고 사타구니에 멍울과 정신착란 그리고 전신에 반점이 돋았다. 그리고 몸 안에서 느껴지는 찢어질 듯한 고통을 호소하였다.
이제는 쥐가 아닌 사람들이 희생되기 시작한다. 상황 판단을 위해 오랑시의 의사들은 한자리에 모였다. 이건 패스트다. 중세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은 패스트가 오랑시에 나타난 것이다. 결국 임시보건회의가 열리고 리웨는 패스트임을 알리지만 오랑시의 공무원들은 두려움에 현실을 외면해버린다. 재난 상황에서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패스트 사태를 선언하고 도시를 폐쇄한다. 폐쇄된 도시. 저마다의 탈출을 꿈꾸다. 고립된 도시. 하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었다. 도시가 폐쇄되고 리웨를 찾아온 한 남자 랑베르 기자. 선생님, 저는 외지인이고 이 도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랑베르는 오랑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진단서를 부탁하지만 리웨는 이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저는 선생이 병에 걸렸는지 어떤지도 모를 뿐더러 안다고 하더라도 나로서는 직무상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으니까요. 파리에 아내를 두고 온 랑베르는 흥분하며 말했다. 선생님은 다른 사람의 사정은 생각지도 않고 헤어진 사람들을 고려하지도 않으시는군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생님은 아마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저는 반드시 이 도시에서 빠져나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고 없는 끔찍한 이별을 해야 했고 급기야 거짓 소문까지 퍼졌다. 상처나면 알코올로 소독하는 거와 같다며 뱃속 장기를 소독한다고 사람들은 술을 마셔대기 시작했다. 오랑시는 점점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혼란 속에 유일하게 호황을 누린 곳이 있었으니 바로 교회였다. 패스트에 걸린 미셸을 부축했던 그 파늘로 신부. 당신들 모두는 죄인입니다. 패스트는 신이 내린 형벌입니다. 회개하는 것만이 패스트를 이길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 것이다. 매일같이 겪고 있는 참상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르는 비명에도 불구하고 파늘로 신부는 시민들이 기독교의 말씀, 사랑의 말씀만을 외치기를 원했다. 그 나머지 일은 신이 하시리라는 것이었다. 보건대 위기에 맞선 인간의 연대의식.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인물, 타루. 타루 역시 외지인이었다. 보건위생과의 조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에겐 인력도 시간도 없고요. 보름이나 한 달이 지나면 사태는 선생님의 능력을 넘어설 것입니다. 타루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보건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패스트로 인해 겪는 비참한 고통을 볼 때 체념하고서 패스트를 용인한다는 것은 미친 사람이나 비겁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환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치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랑베르는 여전히 탈출을 갈망한다. 하지만 불법적인 탈출인 만큼 번번이 일은 틀어지고 만다. 기대와 좌절을 반복하던 어느 날 랑베르는 보건대 이야기를 듣게 된다. 랑베르는 말한다. 나는 영웅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위해 살고 사랑하는 것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이에 리웨는 이렇게 답한다. 이 모든 일은 영웅주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패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성이란 자기가 맡은 직분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리웨는 자리를 떠나고 리웨를 따라가던 타루는 랑베르에게 한마디를 던진다. 리웨 선생의 부인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요양소에 있는 것 아시오? 다음 날 랑베르는 보건대에 합류할 것을 요청한다. 리웨는 잠시 침묵 후 랑베르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다. 각자 신념을 가지고 보건대에 합류하는 사람들. 하지만 사람들의 노력에도 오랑시는 점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다. 사람들은 패스트를 태워 죽이겠다는 환상에 사로잡힌다. 혼란 속에 빠져버린 오랑시는 절도, 방화, 폭력이 만연하자 범죄자 2명을 공개 처형한다. 하지만 이미 죽음에 둘러싸인 사람들에겐 사형은 놀랍지도 않았다.
오히려 감옥에 투옥되는 것이 더 큰 공포였다. 투옥되는 순간 집단 발병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었다. 감옥만큼이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등화간제. 밤 11시부터 완전한 암흑 속에 잠겨버린 시간은 마치 돌덩이처럼 되어버렸다. 불안을 틈타 근거 없는 예언서들도 유행하였다. 너도 나도 레인코트를 입기 시작한 것이다. 거짓 기사와 예언에도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 혼란 속에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까지 등장하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가중되었다. 패스트는 얼핏 보면 시민들에게 연대의식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전통적 군집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저마다 고독에 잠기게 했다. 연대의식, 랑베르를 변화시키다. 갖은 노력 끝에 탈출 기회를 얻은 기자 랑베르. 리웨는 행복을 찾아 떠나는 랑베르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하지만 랑베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늘 이 도시와는 남이고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도 이곳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이 사건은 우리 모두가 관련이 있으니까요. 패스트. 신의 형벌인가. 패스트 발병 6개월 차 어느덧 10월로 접어들었다. 동료 의사 카스텔리가 새로운 혈청을 가져왔다. 오통 판사의 어린 아들에게 혈청을 주사하기 위해 보건대원들이 모였다. 어린아이는 몸을 바싹 오그렸고 전신을 태워버릴 듯한 불꽃의 공포에 질려 침대 밑바닥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담요를 걷어차면서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불타오르듯 뜨거워진 눈꺼풀 밑에서 솟아나오는 굵은 눈물이 낯빛이 된 얼굴 위로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기진맥진해진 아이는 뼈가 드러나 보이는 두 다리와 살이 완전히 다 녹아버린 듯한 두 팔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황폐해진 침대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듯한 괴상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었다. 파늘로 신부는 괴로워하는 어린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이 어린아이를 구해주소서. 그러나 어린아이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고 급기야는 멎어버렸다. 어린아이는 입을 벌린 채로 그러나 말없이 더 작아진 듯한 몸을 웅크리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을 남긴 채로 누워 있었다. 눈앞에서 어린아이의 죽음을 묵도한 사람들. 의사 리웨는 파늘로 신부에게 물었다. 신부님, 패스트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린 신의 벌이라면서요. 이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파늘로 신부는 아이의 죽음에 답변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얼마 뒤 파늘로 신부도 패스트로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런 패스트의 후퇴. 추운 날에도 사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던 패스트. 그런데 갑자기 4명의 환자가 기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도시에 다시 나타난 쥐들. 쥐들이 이렇게 반갑기는 처음이었다. 패스트가 사라지고 있었다. 도시의 하늘이 그때만큼 푸르렀던 적은 없었다. 패스트는 그 깨끗해진 대기 속에서 3주일 동안 하강 상태에 있었다. 패스트는 힘을 잃어가는 듯 했다. 고생한 보건대 동지들과 기쁨을 나누는 사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 타루가 패스트 증세를 보였다. 의사도 지역 주민도 아닌 당신은 왜 그렇게 헌신적이었습니까? 저는 어릴 적 부족할 것 없는 검사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17살 때 아버지가 저를 재판장에 초대하셨어요. 타루는 그때 아버지가 피고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장면을 본 것이다. 제 눈에 아버지는 검사가 아닌 살인자였어요. 그러다 오랑시에 정착했고 패스트를 만난 것이다. 패스트의 사형 선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하고 싶었던 것이다. 타루는 마지막까지 의연하게 고통을 견디다가 세상을 떠났다. 가장 의지했던 타루가 죽고 얼마 뒤 설상가상으로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버린다. 도시에서 올라오는 환자의 외침을 들으며 나는 그러한 환희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기쁨에 젖어 있는 군중은 모르는 사실. 즉, 패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하지 않는다. 꾸준히 살아남았다가 언젠가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주기 위해 쥐들을 다시 깨우고 사람들을 죽게 할 날이 오리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패스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어떤 재난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 구성원의 연대와 연합만이 재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복원되는 우리 시민들이 패스트에 더 깊숙이 관여하도록 도와주었다. 인류 문명에 담긴 죽음의 공포. 알베르 까미의 시선으로 본 패스트. 까미는 도시의 소음이나 정체불명의 웅성거림 등으로 청각적인 표현을 예민하게 묘사했다. 무겁게 덮인 하늘로부터 나오는 윙윙거리는 재앙의 휘파람 소리. 리듬을 맞추는 수천의 구두창들이 고통스럽게 미끄러져가는 소리. 차츰차츰 온 시가를 가득 채우고 있는 끝없고 숨막히는 제자리 걸음소리. 다양한 소리를 통해 사태의 진전을 파악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았다. 리웨와 타루가 랑베르의 집에 방문했을 때 반복적으로 같은 곡을 들었던 랑베르. 패스트란 바로 처음부터 자꾸 다시 시작하는 게 특징이라니까요. 소설 곳곳에 청각적인 부분을 채운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레인코트 이야기다. 200년 전 의사들은 패스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기름 먹인 옷을 입었다고 한다. 그런 근거 없는 소문에 너도 나도 레인코트를 장만한 것. 박하사탕이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소문에 몰려든 사람들로 동이 나버린 박하사탕. 20세기 실존주의 문학의 대표 작가 알베르 까미의 소설 패스트. 극적인 현실 속에서 의연히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 이 작품은 20세기 문학이 남긴 기념비적인 고전으로 꼽힌다. 무서운 전염병이 휩쓴 폐쇄된 도시에서 재앙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모습이 묘사된다. 인물들은 재앙에 대처하는 서로 다른 태도를 드러내 보인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절망과 맞서는 것은 결국 행복에 대한 의지이며 잔혹한 현실과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진정한 반항임을 이야기한다.